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일과 통계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파스칼의 삼각형을 배울 겁니다. 선생님이 여기 PPT에다가 삼각형을 쓰고 싶었는데 너무 커가지고 그냥 삼각형 모음으로 대체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9페이지를 펴신 다음에 같이 파스칼의 삼각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무엇일까요? 네, 파스칼 B라고 써져 있죠. 이 사람은 블레이즈 파스칼입니다. 1623년부터 1662년까지 살았던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인데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았죠. 거의 39, 40의 세상을 떠난 이 사람인데 이 천재는 요절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천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학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분은 수학자임은 당연하고 과학자이면서 철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엄청난 효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18살 때 그 아버지를 위해 가지고 톱니바퀴를 이용한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를 만든 겁니다. 계산기가 컴퓨터의 전신이니까 결국에는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그 초안을 만들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천재냐면 13살 때, 무려 13살 때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것을 생각해냈어요. 와, 13살이면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 정도인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발견을 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 삼각형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교과서 29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림을 같이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제일 처음에 삼각형의 꼭대기에는 1이라는 숫자를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칸 두 번째 줄에는요, a 플러스 b라는 식에서 a와 b의 각각 개수를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항계수에서 배웠듯이 a 플러스 b에서 각각의 이항계수를 나타내는 방법은 1시 0과 1시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는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했을 때 각 항의 이항계수를 적은 거예요.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2c0, 2c1, 2c2 이렇게 이항계수가 나왔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도 각각 a 플러스 b의 세제곱, a 플러스 b의 네제곱 이러한 식들을 전개해서 이항계수를 적은 겁니다. 자, 이렇게만 봐서는 이 이항계수들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 식들을 계산을 해서 오른쪽에 숫자로 나타내 봤어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나타내 봤더니 굉장히 재미있는 성질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 줄에서 1과 1을 더했을 때 바로 밑에 2라는 숫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것도 똑같은지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줄에서 1과 2를 더하게 되면은 아래에 있는 3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2와 1을 더해도 3이라는 숫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줄에서도 관찰을 해보면 3과 3을 더하면 6이라는 숫자를 얻을 수 있죠. 와,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위에 이웃하는 두 개의 숫자를 더하면 그 아래에 있는 숫자가 나온다. 이런 규칙을 파스칼이 13살 때 발견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항계수를 배열을 한 것을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파스칼의 삼각형에는 지금 본 것처럼 이웃하는 두 수를 더했을 때 그 아래 숫자를 얻을 수 있다라는 성질도 있지만 다른 성질들도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발견한 것을 한번 이항계수의 식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보면은 첫 번째 줄에는 이제 그냥 1을 썼고요. 두 번째 줄을 보면은 1C0, 1C1 이렇게 두 번째 줄에서 1을 하나씩 뺀 1C0, 1C1 이렇게 이항계수를 나타낼 수 있었어요. 세 번째 줄을 보게 되면은 이때도 3에서 1을 뺀 2C0, 2C1, 2C2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n번째 줄을 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n번째 줄에서는 1을 뺀 n-1, n-1 이것들이 이제 C 앞에 있겠죠. 그리고 r-1 그리고 r 이렇게 n-1c r-1 그리고 n-1c r 이렇게 이웃하는 두 개의 이항계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이 이웃하는 두 개의 이항계수를 더했을 때 바로 그 밑에 있는 이항계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보면은 그 밑에 있는 거는 줄이 하나가 늘어났으니까 n 플러스 1번째 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1을 빼면은 앞에 C 앞에는 n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보면은 요렇게 뒤에 있는 숫자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숫자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은요. n-1c r-1 플러스 n-1c r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ncr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한 내용이 2번이에요. 각 단계에서 이웃하는 두 수의 합은 그 다음 단계에서 두 수의 중앙에 있는 수와 같다. 이것을 파스칼이 발견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삼각형을 보시면은요. 이 삼각형은 굉장히 예쁘게 어떤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배열이 이 중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확히 좌우 대칭입니다. 그래서 각 단계의 배열은 좌우 대칭이다 라는 재미있는 성질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굉장히 재미있는 성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삼각형에 여기 빨간색으로 색칠된 부분의 숫자들을 다 더해 볼게요. 1 더하기 4 더하기 10 하면은 15가 되죠? 근데 15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에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숫자들 1 더하기 6 더하기 21 더하기 56을 해보면은 84가 나옵니다. 근데 84가 정확히 여기에 붙어 있어요. 이 모양이 마치 어떤 모양과 비슷하냐면 하키스틱이랑 비슷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규칙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하키스틱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여러분들 동계올림픽에서 하키 경기를 보면은 하키스틱이 이렇게 끝에만 꺾여 있잖아요. 그래서 각 단계의 첫 번째, 여기 첫 번째나 마지막 수인 1에서 시작을 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배열된 n개의 수를 더한 값은 그 다음 단계의 몇 번째 수와 같냐면 n번째 수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아까 1이랑 4랑 10을 더했어요. 3개의 수를 더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 단계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수와 같다라고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서 시작한 것도 보면은 1, 6, 21, 56 총 4개의 수를 더했죠. 그러면 이것은 오른쪽에서 시작을 해서 1, 2, 3, 4 그 다음 단계의 네 번째 수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내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냐면 교과서 31페이지
교과서 31페이지를 보시면 하키스틱 패턴이라고 해서 수학 영역 플러스 문제가 쫙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은 한편 하키스틱 패턴을 조합의 수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두 개의 식이 주어져 있어요. 두 개의 식이 우리가 방금 전에 본 하키스틱 패턴을 수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두 개의 등식을 이용을 해서 활동 2번 문제 풀어볼 수 있겠나요? 네, 그러면은 활동 2번을 여러분들이 풀어서 과제에다가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문제 4번인데요.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여 다음 식을 전개해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파스칼의 삼각형을 여러분들은 먼저 그려보셔야겠죠. 자, 제일 처음에는 1 쓰고 그 밑에는 1, 1.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처음과 제일 끝에는 항상 1이 들어가고요. 그 1과 1 밑에 가운데에는 두 개의 숫자를 더한 2가 들어가야겠죠. 첫 번째 마지막엔 1이 들어가고 위에 거 두 개 더해서 밑에, 위에 거 두 개 더해서 밑에의 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여러 줄의 파스칼의 삼각형을 완성을 해보세요. 네, 완성을 해보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고 이제 삼각형을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도 한번 삼각형을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이 1번과 2번 식을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을 보시면은 얘는 a 플러스 b의 5제곱을 전개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첫 번째 줄은 그냥 1을 쓰고 a 플러스 b를 전개한 게 두 번째 줄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의 5제곱의 이항계수가 있는 것은 파스칼의 삼각형의 몇 번째 줄일까요? 그렇지, 6번째 줄이겠죠. 1, 2, 3, 4, 5 여기가 6번째 줄이잖아요. a 플러스 b의 5제곱. 그러면 우리는 파스칼의 삼각형의 6번째 줄에 있는 이 숫자들을 이용을 해서 식을 전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을 써보면은 이제 a 플러스 b의 5제곱에서 제일 처음에는 a의 5제곱이 오겠죠. 이때 개수는 1이었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5입니다. 이때 a는 하나씩 줄이고 b는 하나씩 늘려가면서 각 항을 쓰시면 돼요. a의 4제곱, b. 그 다음에는 개수가 10이죠. a 하나 줄이고 b 하나 늘리고 그 다음 개수 10이죠. 10, a 제곱, b 세제곱. 그 다음에 개수가 5예요. a, b 4제곱. 마지막으로는 개수가 1이고 b 5제곱을 쓰시면 되겠죠. 이때 모든 항들은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항들은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볼게요. 이번에는 a-b의 6제곱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a 더하기 마이너스 b의 6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쓴 다음에 아까 1번 문제처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a 더하기 마이너스 b의 6제곱이니까 파스칼의 삼각형의 몇 번째 줄을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7번째 줄을 보면 되는 거죠. 요거를 이용해서 이항계수를 써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항을 쭉 써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6제곱이니까 a의 6제곱이 오겠죠. 그 다음에 a는 하나씩 줄이고 b는 하나씩 늘리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마이너스 b입니다. 마이너스 b가 하나 생기고 이때 개수가 6이죠.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a는 하나씩 줄이고 b는 하나씩 늘리고 이때 개수가 15죠. 그 다음에 a 하나씩 줄이고 b 하나씩 늘리고 이때 개수가 20입니다. 그 다음에 a 하나 줄이고 마이너스 b 하나 늘리고 개수가 15죠. 15 쓰고 그 다음에 a 하나 줄이고 마이너스 b 하나 늘리고 이때 개수 6이죠.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b의 6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모든 항들은 더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하실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요 항들은 마이너스 b의 홀수번 제곱이기 때문에 부가 마이너스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홀수항들을 보시면 마이너스 b를 짝수번 제곱했기 때문에 이것들은 부호가 양수로 계산이 되게 되죠. 그래서 정리해서 써보면 a의 6제곱 마이너스 6a의 5제곱 b 플러스 15 a 4제곱 b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0 a 세제곱 b 세제곱 플러스 15 a 제곱 b 4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6a b 5제곱 마지막으로 b의 6제곱 이렇게 식을 전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이항계수 이용해서 다 계산한 다음에 식을 전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었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처럼 이항계수를 하나씩 다 구해서 계산을 해도 되고요. 이번 시간에 배운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식을 전개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여러분들이 더 편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와닿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조합 단원의 개념 설명은 끝이 났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하나 강의가 더 남아있어요. 오늘 이 파스칼의 삼각형 내용이 좀 짧기 때문에 중단원 마무리에 있는 기본 문제 5문제만 더 풀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